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농촌진흥청이요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 농업 농촌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농업 기술 명인을 찾는다고 합니다. 네, 식량과 채소, 과수, 화훼 특작 축산 분야에서 각 한 명을 선정하고요. 심의 과정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 자격 요건은 전체 영농 경력 20년 이상 또는 동일 영농 분야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농업인으로 생산 기술과 가공, 유통, 상품화 등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고요. 또 보유한 기술을 다른 농업인에게 보급 확산하는 등 농업 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또 본인의 농장을 현장 기술 교육장으로 개방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고 하네요. 네, 이 농업 기술 명인으로 선정되면 상금 500만 원과 또 인증패가 수여가 되고요. 본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에 대한민국 최고 농업 기술 명인 상징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현장 명예연구관, 또 지도관으로 위촉하고 정부의 신규 사업 발굴과 정책 실행 과제 선정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신청은 오는 5월 30일까지고요. 신청서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또 농촌진흥청 또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농업인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농산물이 총집합하고 있는 이 가락동에서는 오늘도 최고 품질의 농산물들이 가려지고 있을 텐데요. 오늘 분위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자, 봄이 오기가 싫은 걸까요? 봄을 시샘이라도 하듯 오늘요 대관령은요. 와, 오전이 거의 영하 5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오전엔 영하권 날씨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서 가락동에서 형성하는 시세 역시도 지금 양극화 현상이 좀 뚜렷하면서 많은 지금 힘듦 속에서 많은 분들이 경매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오늘 수요일 분위기 우리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또 지난주에는 이제 봄이 오려나 또 생각을 네, 하고 맞습니다. 월요일은 또 꽤 높은 날씨였으니까 네, 한 영상 15도, 16도까지 네, 하면서 맞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했는데 어제 오늘 꽤 추워요. 어제 또 비 때문에 추웠고요. 예,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니까 지금 날씨들이 저도 이제 외투를 조금 벗고 좀 가벼운 옷을 좀 입으려고 했다가 네. 다시 외투를 입는 그런 상황이고요.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예. 맞아요. 저희 부모님한테 패딩 다 넣어둬요 이렇게 했다가 예. 다시 지금 꺼내서 입는 상황이에요. 네. 자, 오락가락하는 날씨, 날씨도 좀 잡을 수 없지만요. 지금 현재 가락동에서 우리 농산물 시세 역시도 지금 많이 오락가락하고 네, 있어요. 이게 맞습니다. 지금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데 어떤 농산물은요. 정말 보기 드문 시세로 고단가를 형성하는 우리 작물들이 있는 반면에 어제 제가 이제 늙은 호박 경매 상황을 전해드렸거든요, 경매사님. 네. 와, 늙은 호박이 10kg에 거의 10,000원 밑으로 지금 시세가 형성이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역시도 정말 지금껏 경매하면서 이렇게 시세가 낮은 적은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그렇죠. 영향이고요. 소비 부분일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좋은 시세를 받아가고 있는 우리 농산물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농산물들일까요? 일단은 양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바임량 자체가 시중 이제 바닥 물량 자체가 지금 많이 적다 보니까 양배추라든가 배추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저장 배추 위주로 좀 출하를 하다 보니까 물량 조절이 좀 자체적으로 좀 조절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추도 어느 정도는 시세를 좀 좋은 시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쌈채류, 그러니까 쌈배추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물량
물량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쌈배추도 좀 고단가에 형성되고 있고 단지 또 다만 또 이제 뭐 무라든가 그다음에 또 양념류인 그 대파 같은 것들이 시세가 지금 현재 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은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사실 무하면 배추고 배추는 무 네. 이제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얘네들이 시세 차이는 또 확연하게 지금 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예,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뭐 특히 우리 부모님도 TV를 틀기가 그렇다. 틀면 뭐 이곳저곳 해서 너무 안 좋다, 안 좋다. 네, 뭐 맞습니다. 코로나 이야기만 나오니 이거 TV 볼 맛도 안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요, 물론 모두 다 힘든 상황입니다만 우리 농민들에게 좀 더 희망적인 이야기도 많이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올해 좀 힘내서 좀 더 도움되는 이야기들 많이 좀 전해주는 그런 시간을 좀 네, 준비하자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배추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경매사님과 배추 상황 정확히 집계되는데 여러분 다시 연결해서 좀 더 정확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 그러게요. 좀 신나는 소식 좀 많이 전해드리면 좋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잠시 후에 배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주목할 농산물 배추 말고도요. 무와 딸기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1일 수요일 방송이죠. 더욱더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 1,203톤, 과일과채 907톤, 일반 채소는 3,801톤 들어왔습니다. 총 5,912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해보죠. 어제보다 629톤 더 적게 반입됐습니다. 양파 718.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 577.7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더 늘었네요. 140.5톤 증가했습니다. 양파 12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7,987원, 최고가는 22,200원, 최저가는 16,3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어제 16,000원대 시세였는데 오늘 17,000원대까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보다 1,616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면 3월 6일이 12,661원이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그래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특히나 8일 기점으로 더 많이 올랐고요. 또 9일 기점으로 또 한 번 뛰어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가격 17,987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양배추도 보겠습니다. 218.7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226.1톤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7.4톤 정도 줄었습니다. 양배추 8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9,306원, 최고가는 1,700원, 최저가는 8,3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평균가 8,575원, 오늘 평균가 9,306원입니다. 어제보다 오름세고요. 731원 더 올랐네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또 봐야겠죠. 지금 보시면 6일부터 9일까지는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9일 기점으로는 계속해서 또 상승 흐름을 잡아냈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9,300원대까지 상승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품목 합니다. 321.7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352.6톤을 기록했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한 30.8톤 정도 더 적게 반입이 됐네요. 깐쪽파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8,795원, 최고가 44,000원, 최저가는 36,0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 보시면 오늘 38,795원인데 어제는 35,000원대 시세였습니다. 어제보다 2,938원 더 올랐고요. 오늘 평균가 38,795원이 되겠습니다. 깐쪽파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면 3월 6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6일이 24,569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했었는데요. 지금 8일 기점으로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38,000원, 거의 39,000원에 가까운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추도 보겠습니다. 96.6톤 정도 반입됐네요. 어제는 89.2톤 정도 들어왔었고 어제보다 물량은 한 7.4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상추 포기착 4kg 상품 기준으로 보시죠. 평균가 13,558원, 최고가는 16,100원, 최저가는 12,600원입니다. 네, 어제 14,662원이었는데 지금 상추 포기착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시세는 떨어졌습니다. 자, 등락과 비교해 볼까요? 어제보다 1,104원 떨어졌고요. 평균가 13,558원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으로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3월 5일이 11,300원,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 하지만 다음 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6일 기점으로 다시 또 다음 날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8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다시 좀 반등세로 돌아섰었는데요. 10일 어제 가격 17,000원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떨어지면서 17,000원 아래 16,1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 11,000원대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그냥 높았던 이 기간 중 높았던 가격 보시면 오늘 가격이 13,000원대 흐름이거든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된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좀 다른 점이 있다면요. 2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올해는 하락하는 흐름이었고 반면에 이 기간은 지난해는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프가 약간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앞당겨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2월 29일부터 3월 초반을 보시면 지난해 시세가 올해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29일, 3월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특히나 4일 기점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미나리입니다. 73.6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 67.29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6.3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네, 미나리 4kg 상품 기준 평균가 12,516원, 최고가 29,000원, 최저가는 1,700원을 기록했네요. 네, 오늘 12,516원인데 어제보다 평균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면 3,691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네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또 봐야겠죠. 최고가 기준입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급상승하는 모습입니다. 3월 6일이 8,200원대로 10,000원 아래였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오르다가 특히나 3월 8일 기점으로 크게 뛰어 올랐고요. 거기에다가 10일대 어제 이후로 또다시 크게 올라주면서 10,000원 아래였던 시세가 오늘은 29,000원, 3만 원 가까운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고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해 이맘때 시세를 보시면 올해의 시세에 비해서 좀 변동폭이 적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시세를 형성했었는데 올해 그래프 같은 경우는 2월 11일 21,708원을 기록한 이후부터 하락하는 흐름, 그 약간의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월 29일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소폭이긴 하지만 간격은 줄었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채소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입니다. 경락가부터 보시죠. 네, 무는 374.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 530.4톤이었네요. 어제보다 물량은 더 줄었는데요. 156.2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9,991원, 최고가 11,300원, 최저가는 9,200원이고요. 오늘 9,991원, 어제도 9,000원대긴 했지만 오늘 평균가가 더 높습니다. 764원 더 상승한 평균가를 기록했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3월 5일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 11,7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하락세 나타내면서 3월 7일 가격,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 10,000원 아래 9,200원을 기록했고요. 그래도 그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가격 다시 10,000원 회복했고요. 11,300원을 기록했네요. 네, 전년도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 지난해 이맘때 무 같은 경우 8,800원대 시세가 가장 높은 가격이었네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2월 11일 가격 14,000원대 시세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높은 상황이고 또 변동폭을 보자면 역시나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조금 더 변동폭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2월 29, 3월 접어들면서 상승했다가 올해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지난해보다는 시세가 높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습니다. 최고가 가격 11,800원이고요. 평균가는 1,34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주요 시장 무 도매가도 짚어주시죠. 네, 표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 평균 오늘 가격 9,600원입니다. 어제 1,400원이었고요. 오늘 가격이 800원 정도 떨어진 가격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봤을 때도 역시나 하락 흐름인데요.
서울과 부산이 10,000원, 대구 11,000원, 광주는 9,000원, 대전이 8,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400원에서 2,000원까지도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평년가도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어제와 비교했을 때 떨어진 가격, 평년과 비교했을 때도 역시나 떨어진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년 전국 평균 13,600원이고요. 오늘 가격 비교했을 때 4,000원 정도 오늘 가격이 더 떨어진 가격이죠.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평년보다 낮습니다. 특히나 대구가 4,067원, 그리고 대전이 5,600원으로 좀 많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채소 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할 전문가 농협원예사업부 허장행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무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일단 반입량과 시세 상황 어떤지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3월 상순기준 가락시장 일평균 반입량은요, 5,000톤으로 평년 대비 한 70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시세는 반입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20kg 상품 기준 1,200원인데요. 이 가격은 지난달보다 한 400원가량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방금 무 일평균 반입량이 평년보다 한 70톤가량 줄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월동무 상황이 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2019년산 월동무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2019년산 월동무 재배 면적은 5,000헥타르고요. 평년 대비 900헥타르 정도 감소했습니다. 생산량은 평년 대비 5만 톤 정도 감소한 29만 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월동무 재배 면적도 줄고 생산량도 감소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작황은 어떤가요? 예, 2월 상순 출하 물량까지는요, 전년 태풍 피해 영향으로 작황이 좀 부진해서 좀 안 좋았는데요. 네. 그렇지만 2월 중순 이후 물량은 기상 여건이 좋아지면서 생육이 좋아져서 출하 시기도 앞당겨지고 출하 물량도 더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량도 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달 월동무 출하량 지금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예, 3월 같은 경우에는 재파종된 물량의 출하가 집중되면서 전년보다는 한 2% 적지만은 평년보다는 10% 정도 많은 물량이 출하될 거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저장 의향과 입고 시기는 어떻게 또 예상이 되고 있을까요? 저장 의향은요, 2018년산보다는 10% 증가할 거로 보입니다. 네. 일단 생산량이 증가했고요. 그렇지만 또 겨울철 기온 상승에 따른 상품 하락 우려로 인해서 시장 출하보다는 저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출하를 좀 서두르다 보니까 출하 시기도 앞당겨질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4월 중순 정도 되면은 입고 작업이 마무리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무의 수출과 또 수입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수출입 상황 현재 지금 어떤가요? 예, 2월까지의 수입량은 190톤으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네.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월동무 시세 약화 작황 호전으로 수출 가능 물량이 늘어나면서 평년보다 좀 많이 늘었는데요. 네. 평년 같은 경우에는 한 420톤이 수출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50톤이 수출되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출 상황이라도 나아지면 또 좋아지면 당연히 농민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무소비 경향에 대한 분석도 이 무소비 촉진에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청무 구입 의향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고 하던데 좀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예, 2020년 농업 전망 자료에 의하면요, 새청무 가격과 일반무 가격을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새청무 가격이 일반무보다 10% 정도 가격이 높으면은 새청무를 구입하겠다는 의견이 한 72% 정도 나왔고요. 그 이유를 따져보면은 새청무는 시간 절감에 따른 편리성 때문에 50% 이상이 좀 선정을 해줬고요. 또 위생적이라는 의견이 25%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좀 봤을 경우 가격 경쟁력만 어느 정도 확보하면 새청무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좀 잘 분석하면 그만큼 좀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앞으로 무 반입량과 시세도 좀 전망을 해주시죠. 예, 3월, 4월 무 반입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파종
그 무가 집중 출하되면서 평년보다 10%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네. 시세는 평년 가격인 12,350원보다 낮은 8,000원 수준에서 형성될 거로 보입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입량이 늘면서 가격이 꽤 낮게 형성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동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이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저희 농협에서는 월동무 수급 대책의 일환으로 채소 가격 안정제 면적 조절과 농업인 스스로 농가 자율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3, 4월 출하 예정 물량 한 2만 4천 톤이 과잉 예산이 되고 이 물량을 시장 격리시킴으로써 한 9,000원까지 가격이 상승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발빠른 수급 대책으로 인해서 무 가격 안정화가 좀 빨리 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채소 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과일 과채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매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과부터 보시죠. 오늘 117.2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87.3톤 들어왔고요. 어제보다 물량 70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사과 부사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4,659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31,000원, 최저가 19,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평균가 26,000원대 형성돼 있었는데요. 오늘 24,000원대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2,236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3월 6일 보시면 22,000원대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대였고요. 이후에 좀 상승하면서 이틀 전 가격 3월 9일 가격 29,000원을 넘어서는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9일 기점으로 다시 하락세가 시작이 됐고요. 오늘 24,000원대의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도 보시죠. 오늘 141.7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34.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7.5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대추 방울 토마토입니다. 3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5,424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17,000원, 최저가 15,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16,490원, 자, 오늘 평균가 15,000원대 형성돼 있죠. 어제보다 떨어졌습니다. 1,066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3월 5일이 가장 높았네요. 17,000원대, 17,114원까지 형성이 됐었고요. 이후에 좀 하락하면서 3월 7일 가격 15,000원대, 15,3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다시 상승한가 싶더니 어제부터 다시 하락 흐름 보이면서 오늘 평균가 15,424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감귤도 보겠습니다. 오늘 167.7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49.3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8.32톤 증가한 상황입니다. 감귤 금귤입니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36,622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1,000원, 최저가 33,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37,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지금 36,00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평균가 1,234원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3월 5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38,460원까지 형성이 됐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 보이면서 이틀 전 3월 9일 가격 35,124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시금 상승하는가 싶더니 어제부터 다시 하락 흐름이 이어지면서 오늘 36,000원대의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감귤 하우스도 보겠습니다. 3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9,153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최고가는 24,000원, 최저가 16,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16,000원대 평균가였는데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19,000원이 넘는 가격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3,120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3월 7일까지는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7일 가격 24,000원까지 나왔었고요. 하지만 이 가격이 3월 8일 이후로 좀 많이 떨어지면서 어제 가격 18,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큰 회복세를 보였고요. 오늘 가격 24,000원의 최고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2월 11일부터 2월 한 20일 정도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올해 가격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해서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격 17일 기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한 20일 정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더 지난해보다 강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3월 4일 이후부터는 지난해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 간격이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19,153원으로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높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과일은 딸기입니다. 이어서 딸기 경락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194.6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22.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7.98톤, 28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딸기 서량 품종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4,662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7,000원, 최저가 13,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거의 14,000원에 가까운 가격, 13,000원대에 형성이 돼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 14,6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686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큰 변화는 없지만 3월 5일 17,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하루 만에 1,000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3월 6일은 16,000원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대였습니다. 이후에 좀 상승하는가 싶더니 3월 9일부터 다시 하락 흐름. 하지만 어제부터 다시 좀 가격이 회복을 하면서 오늘 최고가 17,000원을 회복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대체로 올해 가격이 지난해 가격보다 계속해서 지금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한 2월 21일부터 25일 정도까지는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25일 기점으로 해서 올해 가격이 더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계속해서 간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4,662원으로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과 홍성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24,000원이었고요. 평균가는 담양군이 가장 높습니다. 12,852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딸기 죽향 품종 보겠습니다. 2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37,46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2,000원, 최저가 35,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거의 39,000원에 가까운 가격이었는데 오늘 37,000원대로 가격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1,514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죽향 품종 역시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3월 5일에 45,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였고요. 3월 7일 가격 4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 흐름 보이는가 싶더니 오늘 가격 42,000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죽향 품종 역시 지난해보다는 올해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우위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2월 17일부터 한 21일 정도까지는 그 간격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21일 이후부터 계속해서 간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37,466원으로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올해 가격이 강세에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북구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54,000원 기록하고 있고요. 광주광역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네요. 4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어서 전국 주요 시장 딸기 도매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전국 평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전국 평균가 17,000원이었습니다. 어제는 17,400원으로 어제보다 400원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서울이 18,000원, 부산, 대구, 광주가 모두 17,000원, 대전이 오늘 16,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구, 대전은 모두 어제와 같은 가격 유지되고 있고요. 부산과 광주는 각각 1,000원씩 하락한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 전국 평균가 16,847원이었는데요. 오늘 가격이 153원 더 높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서울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평년가 16,233원에서 1,767원 더 높은 가격 기록하고 있고요. 부산과 대구, 대전은 모두 가격이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허장행 팀장과 딸기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입량과 시세부터 알아봐야겠죠.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예, 3월 상승 기준 일평균 반입량은 지난해보다 30톤 감소한 230톤이었고요.
그 시세는 반입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좋지 않아서 네. 2kg 상품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그 3,000원 하락한 14,000원에 형성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딸기 품질이 이제 가격 형성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인데요. 딸기 주출하 지역의 작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 딸기 주출하 지역은 경남의 산동, 하동, 진주, 충남, 논산 지역인데요. 네. 정식 이후 그 일주량 부족과 잦은 비로 인해서 작황은 좋지 않은 편입니다. 네. 지금 작황이 좋지 않다,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달 출하량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거든요. 3월 출하량은 또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예, 그 충청과 호남 지역의 신규 농업인이 좀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정식 면적도 증가했기 때문에 출하 면적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상 상황이 좀 안 좋다 네. 보니까는 예. 그 3월 그 출하량 자체로 보면은 지난해와 비슷할 거로 보입니다. 네, 확실히 좀 기상 상황이 딸기 출하량과 가격에 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최대 문제죠. 코로나19는 딸기 농가나 소비에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나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좀 구하기 어려워서 네네. 일손 부족을 좀 일부 농가에서 많이 겪고 있고요. 소비 쪽으로 보면은 그 대형 유통 마트의 내방객이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딸기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월 시세 가격 하락으로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좀 판매가 증가세에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일손 부족의 어려움은 있지만 소비는 꾸준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 걱정인 게 바로 딸기 수출 상황입니다. 우리 딸기가 지난해 수출국 7위를 할 정도로 수출이 활발했었는데 지금 뭐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예, 지난해 딸기 수출량이 5,100톤이었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제 베트남까지 수출길이 열리면서 좀 인기가 있었는데요.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 수출 주문 물량이 감소하고 또 항공편도 감소되면서 수출이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뭐 특히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컸었는데 네. 코로나19 이후로 좀 찬물을 끼얹은 듯한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수출 물량까지 줄고 있다니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딸기 수출길이 이렇게 좁아진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요. 이 앞으로 딸기 수출길에 좀 큰 힘이 될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네. 어떤 소식인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에서 채소 수확 후 선도 유지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장민선 연구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내산 딸기 같은 경우는 뭐 지난해 딸기 수출액이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할 정도로 해외에서 정말 인기가 높은 품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더 신선한 딸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술일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딸기는 수확 후에 쉽게 물러지거나 곰팡이로 인해서 품질이 저하되는데요. 네. 이때 물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산화탄소와 또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을 억제할 수 있는 이산화염소를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딸기 신선도를 유지하고 또 품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보다 어느 정도 더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이산화탄소, 이산화염소 동시 복합 처리를 통해서 딸기 물러짐과 부패는 15에서 20% 줄어들고 또 저온에서는 3, 4일간 신선도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네, 뭐 3일이나 4일 정도의 뭐 시간이 확보가 된다면 그만큼 수출 시장이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이 수출된 딸기의 신선도 문제로 인해서 농가 손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예로 상황들이 있었나요? 네, 그동안 한국산 딸기는 매향 품종이 초미숙가 상태로 수출이 되고 또 동남아 현지에서 후숙 판매로 인해서 품질 저하가 돼서 클레임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특히 수출 중 물러짐이나 부패 발생으로 손실률 또한 높아서 한국산 딸기 이미지가 좋지 않았고 그래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뭐 갓단 듯 이 신선함을 그대로 딸기를 수출할 수 있다면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선도 연장 기술 개발로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산 딸기는 신선하고 맛있구나라는 인식으로 또 수출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딸기가 쉽게 물러지는 시기인 4월에도 본 기술을 적용해서
신선한 상태로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 소득 향상과 함께 해외 시장에서 한국산 딸기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이 동시 복합 처리 기술을 적용해서 선박으로 시범 수출을 했었는데 그때 동남아 현지에서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네. 자, 개발하신 이 신선도 연장 기술을 기기로 구현해서 이 보급한 상황이라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농가들 반응 어땠나요? 뭐 당연히 좋았겠죠? 네, 딸기 물러짐이나 곰팡이 발생이 억제되어 신선한 상태로 수출하고 있고요. 또 현지에서도 예전보다는 저장성이 향상돼서 현지 바이어에게도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어서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네, 참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럼 전국 딸기 수출 농가에서 아무래도 이 기기 보급에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급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저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2021년 내년에 본 기술이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앞으로 기기 보급이 딸기 주생산지인 진주, 논산, 담양 등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딸기 수출 농가에 당부할 점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한국산 딸기는 동남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품질이나 가격이 좀 낮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열심히 농사지은 딸기가 해외에서도 좋은 품질과 높은 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확 후 선도 유지 기술을 적용해서 같이 노력해가면 좋겠습니다. 네, 뭐 현재 개발 보급 중인 신선도 유지 기술 잘 적용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은 국가에서 한국산 딸기 이미지가 더 좋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해외에서 우리나라 딸기가 활약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지금 뭐 국내 시장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딸기 반입량과 시세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이 될까요? 예, 산지에서 3월 화반 교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시장 출하가 증가할 거고 이에 따라 반입량도 증가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품질이 예전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고요. 또한 대체 과일 시세도 좀 약세이다 보니까 시세는 2kg 상품 기준으로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를 형성할 거로 보입니다. 네. 뭐 딸기 이제 출하 시기 자체가 지금 겨울로 많이 앞당겨져서 네. 겨울 과일로 이제는 좀 인식이 바뀌었지만 딸기가 원래 봄의 전령사였잖아요. 그쵸.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딸기에는요 레몬의 2배 그리고 사과의 10배가 넘는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탁월하다고 하고요. 또 딸기 생각하면 생각나는 색깔 붉은색이잖아요. 그렇죠. 이 붉은색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면역력을 높이고 또 노화를 예방하는데 아주 좋다고 하니까 많이 좀 소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새롭게 안 사실이 있습니다. 네. 자일리톨 성분이 있다고 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네. 입안을 상쾌하게 하고요. 잇몸도 튼튼하게 해줘서 치주염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상큼한 딸기 많이 드시면서 건강도 생기고요. 또 입안 가득 봄 향기도 느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의 과일 딸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은 배추입니다. 배추 경락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추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237.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32.3톤 반입됐고요. 어제보다 5톤 정도 물량 증가한 상황입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8,63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9,200원, 최저가 8,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8,400원대 평균가, 오늘은 8,6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169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3월 5일이 가장 높았고요. 9,5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었습니다. 이후에 소폭 하락하는 흐름 보이면서 어제 9,100원까지 떨어졌었고요. 오늘 100원 정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9,2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계속해서 배추 가격 지난해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배추 가격 3,000원대가 가장 높았던 가격대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서.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17일 가격 9,194원까지 나왔었고요. 계속해서 이 큰 간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8,633원으로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네요. 9,400원 기록했고요. 진도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7,96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도 살펴보죠. 네, 배추 도매가 표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년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전국 평균가 10,000원으로 평년 7,663원에 비해서 2,337원 더 높은 가격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과 부산이 10,000원을 기록했고요. 자, 그리고 대구와 광주가 9,000원, 그리고 대전이 12,0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산과 대전이 높은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2,767원, 그리고 대전은 3,583원 더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주요 시장 배추 도매가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배추 경매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언제나 든든하신 배추를 경매해 주시는 예, 고행사 경매사입니다. 네, 무조건 고고. 네. 시세가 안 나도 고고. 경매는 무조건 갑니다, 우리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냥 가면 안 되겠고요. 좀 좋은 시세로 경매가 네. 좀 펼쳐져야 되는데 우리네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가 없죠. 우리 배추. 네. 예. 김치 없이 못 살아. 이경아 정말 못 살아. 네. 정말 밥맛 없어도 그 따끈따끈한 밥에다가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묵은지도 좋지만은 네. 요 이제 배추에다가 그냥 겉절이 네. 살짝 이게 버무려가지고 그것만 그냥 탁 얹어도 요맘때 밥맛 없을 때 이게 밥도둑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정말 많이 드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김장 배추 이제 아직까지도 뭐 넉넉히 남아 있지만요. 네. 이런 식의 우리네 배추들 좀 많이 겉절이도 좋고요. 좀 소비가 좀 많이 잘 됐으면 좋으련만 전반적인 우리 배추 경매 분위기 최근 좀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죠. 좋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지금 그 코로나 영향 때문에 좀 소비 상황들이 상당히 좋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도맨들 같은 구매력도 사실은 재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구매력 차이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부진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임량 자체가 좀 적었었고 상품성이 품위가 좀 양호한 것들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순조로운 형태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일부 또 김치 공장 반출도 좀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예. 사실 이제 김치 공장에서 좀 제대로 반출이 좀 되지 않아서 음. 그동안 우리 또 김치가 좀 더 힘들었던 우리 그렇죠. 배추가 예, 힘들었던 예, 좀 예. 상황이었는데 지금 사실 아직까지 학교의 계약이 계속 좀 뒤로 미뤄지면서 제대로 좀 공급이 네. 안 되는 상황일 텐데 그래도 좀 좋아지고 있어요, 흐름은요? 일단 뭐 흐름 자체가 아예 좋아진 건 아니고요. 일단 뭐 김치 공장 물론 수요는 이제 뭐 그때그때 좀 상황에 따라 좀 틀려지긴 하는데 사실 이제 단적으로 보면 이제 그 김치 공장 그 학교 개학을 이제 식자재용으로 이제 그 저장을 시켜놨던 물량들이 사실은 일부 역으로 다 시장으로 출하되는 현상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그만큼 소비가 안 된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소비는 많이 네. 부족한 좀 부진한 모습인 거죠? 그렇죠. 많이 부진한 편입니다. 네. 네. 자, 소비가 좀 살아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서두에 뭐 겉절이 이야기도 좀 음. 하고요. 네, 지금 한참 이 시간대 우리 주부님들 이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따끈따끈한 저녁 식사 좀 준비 중인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맞습니다. 지금 늦었지만 지금 당장 배추 사가지고 네. 바로 버무릴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지금 저장 네. 배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도가 좋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그렇게 드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 배추 양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반입량이요 전반적으로 지금 좀 줄어든 모습이에요. 네. 일단은 전주 같은 경우는 그 노지 배추가 출하가 막바지 이제 노지 작업이 이제 출하가 되는데 그다음에 그게 한 50% 정도 그다음에 저장 배추가 한 50% 정도 출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그 시장 전체적으로 한 30대 그러니까 30톤 300톤 정도 출하가 좀 됐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사실 주초는 조금 양이 좀 늘었어요. 이제 노지 배추가 이제 마무리가 끝나고 이제 저장 배추로 출하가 되면서 한 400톤 정도가 출하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시세가 꺾이면서 자연스럽게 물량이 조절이 되면서 한 250톤
이제 250톤 수준에서 이제 출하가 됐었고요. 단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340톤이 들어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240톤밖에 안 들어왔는 상향이 있습니다. 차이가 그렇죠 좀 나요. 네, 예, 네. 완전 물량이 감소를 했고요. 앞서 좀 짚어주셨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물량이 배추가 가락동에 반입이 돼도 네. 들어온 만큼 또 재고가 지금 쌓이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저 트럭마다 지금 캡캡이 쌓이는 우리 배추들이 재고 물량인 거예요, 그럼? 저것은 이제 오늘 반입된 물량이고요. 예. 이제 여기 바닥에 이제 깔린 아주 물량들이 뒤에 있는 배추들이. 예. 파레트 작업해서 이제 재고 물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아유, 이거 그만큼 지금 반입이 돼서 가락동이 좀 들어와도 걱정인 게 지금 보시는 이 물량들이 지금 아직 재고 물량들이기 때문에 네. 좀 빨리 소진이 돼야만이 그렇죠. 또 원활하게 시세가 또 형성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사실 통상적으로요 반입량이 좀 줄어들면은 시세가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기대를 좀 해볼 그렇죠. 수가 예. 있는데 지금은 뭐 앞서서 소비 상황이 워낙 지금 좋지 않다라고 짚어주셨기 때문에 네. 또 시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 일단은 전주 같은 경우가 평균 상품 시세 10kg 이제 세만 기준에서 10kg 기준에서 이제 8,900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도 물량이 꽤 감소를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상품 시세 8,900원이었거든. 그만큼 이제 물량이 줄었으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건데 이제 그걸 못하고 이제 유지 형태로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900원이군요. 이제 한 망의 배추가 네. 3포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무게로 따지면은 한 10kg 전후로 이제 음. 무게가 형성이 지금 되잖아요. 통상적으로 올해 같은 네.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10kg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황들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더 커요? 예, 배추가? 13kg에서 15kg까지 오. 나갑니다. 네. 예. 평소 평균 10kg에 우리가 형성된 이 시세인데 8,900원인데요. 사실 지난주도 비슷한 수준 네, 거의 뭐 맞습니다. 똑같은 이제 보합선인데 작년하고 살짝 시세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시세는 참 좋아요. 작년에는 사실 지금 현재 8,900원이었던 시세가 뭐 2,000원, 3,000원까지 지금 네, 거래가 됐었거든요. 2,500원대가 이루어졌고요. 사실 평년 같은 경우도 이제 한 6,000원대 전후로 왔다 갔다 이제 거래가 됐었는데 이제 그보다는 사실 높게 형성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지만 이제 바이명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상품성 자체가 전반적으로 품위 자체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위주로 이제 특상품 위주로 좀 어느 정도 가격은 좀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지난해 배추 시세 너무 안 좋았어요. 뭐 2,500원, 2,000원 이야기하지만 워낙 많은 물량이 지금 반입이 되었던 상황이고요. 지난해 이 시기에만 40대, 50대 정도 들어왔는데 네. 뭐 오늘 한 24대, 24대 뭐 이 네. 정도, 예, 뭐 240톤. 네, 예. 맞습니다. 뭐 저 경매사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240톤 정도니까 뭐 지난해 거의 500톤, 600톤 들어오던 게 네. 지금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시세에 대한 부분은 배추에서는 조금 좋은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 시세가 어때? 좀 품위별로 좀 이렇게 시세 차이가 정확히 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상품성이 양호하다 보니까 이제 특품 같은 경우 이제 바입량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품 같은 경우 한 30%, 그다음에 이제 중품 같은 경우 한 40%, 그다음에 하품이 한 20%. 전체적으로 이제 상품성이 양호한 것들이 한 80% 정도가 좀 상품성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격 차이들이 조금 품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입고 시기가 이제 좀 들어간 시기가 적어서 상품성이 전쟁이 온전한 상태에서 출하가 되는 그런 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소량이지만 그래도 9,000원 이상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8,000에서 8,900원. 그다음 조금 품위가 낮은 것들이 이제 7,000에서 7,900원. 이제 입고 시기가 좀 길어가지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6,000 이하에서 좀 일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품위별로 시세 차이가 좀 확연하긴 나는데 한 2,000원 정도 위아래로 좀 차이를 좀 보이고 있어요. 네, 한 맞습니다. 7,000원에서 9,000원 선으로 현재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좋은 배추는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좋은 시세를 받아가요. 네, 뭐 9,000원 맞습니다. 훌쩍 네. 뛰어넘는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배추 이제 품질을 한번 살짝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뭐 네. 품질은 완전 양호한데 네. 교매사님 무거운데 어떻게 들어 보일 수 있어요? 예, 요즘 좀 기운이 없어가지고 예. 이거 몇 킬로 나가요? 이거 하나에 한 3킬로? 이게 지금 현재 한 네. 5kg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예. 배추가 좋아요. 4, 5kg 정도 나갑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한 이제 한 포기에 한 3, 4kg 정도만 나가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 네. 이상 쭉 뛰어넘어요. 5kg가 넘겠네요. 지금 이 정도 되면 5kg에서 와. 5kg가 넘는 그런 물량입니다. 네. 예, 지금 그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작황이 좋다는 걸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네, 속을 좀 볼까요? 품질 좀 살펴볼게요. 한번 네. 보겠습니다. 세상에 예. 크기도 크지만은 예.
어쩜 이렇게 빈틈 하나 없이 속이 그냥 꽉 들어차 있어요 네. 지금요. 네.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배추 같은 걸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배추가 이제 외피 상태를 봤을 때 청기 상태가 상당히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을 절개를 했을 때 속이 꽉 차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속 결이 이렇게 고둡고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오는 그런 배추들이 상당히 좋고요. 이제 그런 배추 위주로 이제 아주 특품 시세, 특상품 시세 어떤 가격 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뒤에서 한편에서도 우리 지금 배추 이제 건립 작업을 네. 다 지금 꼼꼼히 지금 우리가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사실 배추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배추 버릴 게 없습니다. 지금 이제 건립 작업하는 거를 제가 뒤에서 요거를 네. 버리는 줄 알고 네. 요거 이제 건립을 떼어낸 거잖아요. 요걸 지금 제가 들고 왔는데 네. 저 어머니가 네. 그거 판매하는 거라고 이게 좀 맞습니다. 말 그대로 우거지로 쓰이는 우거지로 거잖아. 쓰이는 거고요. 네. 이 청잎이 사실은 영양가가 잘 많거든요. 햇빛을 많이 받아보기 때문에 이 우거지로 해서 드시면 정말 건강해서 좋으실 거고 그래서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버리는 건가 하고 이제 가져왔다가 그거 왜 가져가요? 하셔가지고 예. 사실 이렇게 배추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거 말려가지고 이 시기에 사실 뜨끈뜨끈한 우거지 된장국도 좋고요. 그럼요. 예. 예. 또 우리 아버님들 좋아하시는 우거지 해장국도 이 네, 시기에 맞습니다. 또 별미입니다. 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사실 시세 부분에 좀 많이들 산지에서 걱정을 하셨는데 네. 현 시세로 8,900원은 그렇게 배추로는 이제 약한 시세는 아니지만 양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에 따라서 또 소비도 좀 많이 약해요. 출하 전략을 우리 경매사님 좀 세워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소비 자체가 굉장히 부진한 편이고 그래서 국내 내수 경기 자체가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출하주 분께서는 사실 이제 시장 상황을 좀 면밀히 좀 파악 좀 하시고 그다음에 물량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장기 현상을 보일 경우 좀 내수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좀 다양한 이제 유통 방법을 좀 고민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조기 출하를 좀 유도를 하셔가지고 좀 리스크를 좀 줄이는 그런 형태로 좀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사실 이제 소비가 워낙 약하잖아요. 근데 네. 이런 조기 출하 전략이 좀 큰 방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일단은 뭐 그래도 이제 상품성이 좋은 것들은 사실은 거 위주로? 좋은 것들은 사실 시세로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품위가 낮고 그러니까 입고 시기가 좀 길어가지고 뭐 1월 초순이라든가 입고 시기가 좀 그런 긴 물량들은 사실 시세가 없는 편인데 그냥 그런 것보다는 상품성이 우수한 것들을 이제 시장 출하를 하셔가지고 좀 적정한 좋은 가격을 좀 받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좀 요 시세 요 부분도 사실 약하진 않지만요. 우리 경매사님이 짚어주신 출하 전략, 조기 출하인데요. 좋은 품위의 좋은 품질의 배추를 지금 현재는요 가락동 올려 보내주신다면은 시세 받는 데는 무리 없이 지금 경매는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건강 염려부터 걱정들이 좀 많으신데요. 저희도 가락동에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제 시세 받아낼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항상 든든하게 우리 경매사님이 지켜주실 거고요. 예, 열심히 판매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 배추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이상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가락동 경매 상황 좀 들어봤고요. 일단 뭐 지난달이죠. 2월 배추 가격 동향이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2월 가락시장 평균 가격은요, 10kg 상품 기준으로 9,000원 선이었습니다. 이는 그 생육 초기 태풍 피해를 입은 조생종 배추의 수확량 감소로 평년 6,600원이었던 가격이 2,400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2019년산 겨울 배추 생산량이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예, 19년산 배추 같은 경우에는요, 재배 면적이 감소한 데다가 그 조생종 배추의 수확량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해서 평년 대비 5% 정도 감소한 32만 3천 톤이 생산된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겨울 배추가 생산량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언제쯤 출하를 좀 마무리하게 되나요? 예, 19년 그 가을 배추 생산량 부족으로 해서 겨울 배추가 조기 출하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겨울철 온난한 기후 때문에 생육기 온난한 기후 때문에 그 추대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지난해보다도 10일 정도 그 땡겨진 3월 하순경에 출하가 마무리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겨울 배추 저장량과 입고 작업 상황이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예, 19년산 겨울 배추 저장량은요, 그 생산량이 감소하다 보니까는 평년보다는 17% 감소한 7만 5천 톤 정도가 지금 저장된 거로 보고 있고요. 예. 입고 작업도 똑같이 그 지난해 대비 10일 정도 빠른
2월 하순경에 대부분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네, 이번 달 상황도 살펴봐야겠죠. 배추 출하량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겨울 배추가 조기 출하됐기 때문에 네네. 출하 가능 면적이 적고요. 또한 저장량도 적기 때문에 3월 출하량은 지난해보다도 한 40% 정도 감소할 거로 예상됩니다. 네, 네. 40% 정도의 수치면 가격 형성에 좀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3월 배추 가격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아무래도 출하량이 감소하다 보니까요, 가격은 오를 거로 보이는데요. 평년 가격이 6,800원이었는데 이거보다 2,200원 정도 상승한 9,000원 정도를 형성할 거로 보고요. 다만 시설 봄배추가 출하되는 4월 이후부터는 다소 하락할 거로 전망됩니다. 네, 네. 뭐 코로나19 사태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채소 찾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근데 배추를 비롯해서 이 주요 채소들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네.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식탁에 좀 올리기가 부담스럽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봄배추가 출하되면 나아지기를 바라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현재 우리나라 배추 소비는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긴 해도요. 대만에서 우리나라 신선 배추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예, 2019년 같은 경우에 신선 배추 수출량이 전년도보다 늘어난 한 2만 9천 톤이 수출이 됐는데요. 대부분이 대만으로 수출되었습니다. 네. 대만에서는 한국산 배추가 단단하고 식감이 좋기 때문에 샤브샤브용으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일부 시장이 형성된 거로 보입니다. 네. 네, 자 이번엔 봄배추 상황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봄배추 생산량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봄배추 출하 시기 가격 상승 기대 심리로 인해서요, 재배 면적은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은 평년 대비 8% 증가한 28만 톤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봄배추 전체 재배 면적은 이 농산물 사전 면적 조절 매뉴얼상 어떤 상태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2020년산 봄배추 재배 면적은 지금 2,900헥타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것은 농산물 사전 면적 조절 매뉴얼상 면적 증가 주의 경계 단계에 해당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주산지 홍보를 통해서 대규모 농가 위주로 적정 면적 재배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배추가 공급 물량 부족으로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봄배추 같은 경우는 과잉 생산이 또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봄배추 재배 면적 조절 잘 이뤄서요, 적정 가격의 배추를 좀 사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추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월동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4,331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와 같은 가격이 되겠고요. 네, 월동무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1,781원이네요. 어제보다 9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양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515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14원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네요. 시금치 1kg 상품 기준으로도 보시죠. 평균가 5,217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29원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어제보다 하락한 가격이네요. 9,125원에 판매가 됐고요. 돼지 삼겹살은 조금 상승했습니다. 1,919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목살 역시 소폭 상승했네요. 1,841원에 판매됐고요.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겠습니다. 닭고기는 소폭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5,217원에 판매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였습니다. 네, 경남도 농업기술원이요, 영농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리고 과학 영농 구현을 위해서 영농 상담실을 개소했다고 합니다. 네, 도농업기술원 본관 1층에 마련한 영농 상담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영농에 문제가 있거나 또 분야별 농업 신기술 자문이 필요한 농업인들은 언제든지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경남에서 활동하는 강소농 민간 전문가를 배치해서 농업인에게 현장 중심의 더욱 강화된 농업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고 하니까요. 영농 현장에서의 어려움 혼자 좀 고민하지 마시고요. 영농 상담실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원예사업부 허장현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요. 감자와 감귤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관련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락동 365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